20세기 의학은 신경학, 심장병학, 위장병학, 내분비학 등 분과별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었다. 전문의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인 신체의 일부만 파고드는 사이에 큰 그림을 놓치고 말았다.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의사는 이제 극소수에 불과하다. 시스템 생물학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바로 여기서 기능의학이 대두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뇌와 신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뇌와 신체는 말 그대로 서로를 형성한다. 뇌 역시 신체의 일부라고 할 때 신체 시스템의 이상이 곧 뇌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 책에서 하이먼 박사는 기능의학을 활용하여 건강하지 못한 신체 시스템을 치료하면 몸과 뇌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기능의학 선구자 마크 하이먼 박사의 뇌질환 완치혁명, ADHD, 우울증, 치매, 이렇게 고쳐라 인데요. 마크 하이먼 박사는 음식으로 장수와 활력, 정신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건강혁명을 주도하고 있고요. 울트라 웰리스 센터의 창립자이자 디렉터입니다. 이 책은 총 41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주 유용하고 또 당장 실천 가능한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빽빽히 들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정말 중요한 출판사에서 출판사 이름이 정말 중요한인데요. 정말 중요한 출판사에서 100% 공개를 허락해 주셨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어서 정말 중요한 출판사에서 100% 허락해 주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울트라 웰리스의 7가지 열쇠 중에서요. 몸속 염증을 제거하라. 그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고장난 몸과 뇌를 치유하는 확실한 방법. 지금 만나러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전신염증, 우리 몸속의 불길. 우리는 통증과 붓기, 발적, 열을 동반하는 염증에 익숙하다. 심한 인후통이나 퉁퉁 부은 무릎, 손톱 감염 등을 생각해보라. 이럴 때 그 신체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고 본다. 염증은 감염, 독소, 외부 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이다. 외부 위협을 감지하면 우리 몸은 백혈구와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물질을 동원해 침입자와 맞서 싸운다. 이런 점에서 염증이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면역계의 자연스러운 균형, 즉 감염, 알레르겐, 독소, 기타 스트레스원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염증만 일으키는 그 자연스러운 균형이 파괴되면 면역계는 만성 경보 상태에 돌입해 우리 몸 전체에 염증의 불을 피운다. 이렇게 되면 원래 자기 몸을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면역계가 자기 신체 조직과 세포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심장에서 발생하면 심장병을, 지방세포에서 일어나면 비만을, 그리고 몸 전체에서 일어나면 암을 일으킨다. 또 눈에서 일어나면 시력 상실을 일으키고 뇌로 번지면 우울, 치매, 자폐, ADHD, 건망증, 기타 무수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 염증 과정은 염증 질환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도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일어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잇몸 질환, 음식 알레르겐, 독소, 설탕이나 동물성 지방 같은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외에 노출 등에 따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염증은 상처 입은 부위가 붓고 발적과 열이 나는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은 채 조용히 진행되기도 한다. 심각한 염증이 뇌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이해하기 위해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3가지 질환을 살펴보자. 바로 자폐증과 우울증, 알츠하이머 병이다. 이 질환에서 염증의 역할을 이해하면 뇌 기능의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치료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정신과적, 신경과적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단지 뇌에 염증이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염증을 치료해야 우울증이 사라진다. 종종 항우울제보다 운동이나 생선기름이 우울증 치료에 더 효과적인 까닭은 왜일까? 혹시 이 2가지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우울증이 뇌의 경미한 염증 질환이기 때문은 아닐까? 그 증거를 살펴보자. 염증을 촉발하는 사이토카인 IL-1, IL-6, TNF-알파와 장에서 생성되는 박테리아 독소가 우울과 불안 증상을 일으킨다. 사이토카인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과활성화시킨다. 우울증 환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이토카인은 트립토판을 파괴하는 효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뇌 속 세로토닌의 양을 떨어뜨린다. 심각한 우울증 환자는 면역계의 과민 반응으로 뇌 염증을 일으킨다. C형 간염이나 다발성 경화증 치료를 위해 인터페론 같은 면역 치료를 시행하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우울증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심장병 같은 염증성 질환에서 더 흔히 보인다. 이 밖에도 뇌 염증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많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연구자들은 전체 인구의 30%가 대뇌 변형계에서 보르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보르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 6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으며 단기 항바이러스 약물로 치료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우울증을 일으키고 바이러스를 치료하면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치료할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항우울제라도 우울증을 치료하지는 못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자들은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우울증 환자에서 백질 손상과 뇌 내 백반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증상은 엽산 수치가 낮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 비타민 결핍은 뇌 염증을 일으키고 우울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물론 우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물어야 한다. 즉 우울증이 염증을 일으키는가 아니면 염증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다. 정답은 둘 다다. 염증이 우울증을 일으키고 우울증은 다시 염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염증의 원인을 찾아 제거한 다음 신체가 면역계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안, 강박장애, 양극성 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이것들이 다만 증상에 붙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같은 증상이라도 증상의 원인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울트라마인드의 7가지 핵심 열쇠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완전히 낫기 위해서는 7가지 모두를 치료해야 한다.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앞뒤가 들어맞는다. 감염을 치료하고 알레르기를 제거하고 깊은 이완과 적절한 운동을 하고 또 비타민과 생선 기름을 섭취하면 염증을 줄여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 내 환자 수백 명은 염증을 다스리는 것만으로 기분 장애가 호전되었다. 우리는 표면적인 증상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나의 환자 엘리자베스의 사례를 소개한다. 엘리자베스는 다양한 증상으로 고생하던 21살짜리 아가씨였다. 무엇보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알아왔던 불안, 우울, 급격한 기분 변화에 따른 경계성 성격 장애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직장 동료들도 그녀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상대하기를 꺼렸고 병원 내 환자들과도 항상 다툼이 있었다. 당 탐닉 때문에 퇴근 후 매일같이 푸딩과 피자를 먹었다. 인스턴트 식품이 주식이었고 야식도 매일 먹었다. 엘리자베스는 13살 때부터 우울증 치료제인 졸로푸트를 복용했다. 이제 성인이 된 그녀는 키 155cm에 몸무게가 77kg을 넘었다. 하루 10시간을 자고도 늘 피곤했으며 알레르기, 후비루, 부비동 출혈이 있었으며 귀에서 분비액이 흘러나오고 코도 골았다. 음식 알레르기 검사 결과 엘리자베스는 달걀, 밀, 호밀, 유제품, 효모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오메가3 지방도 부족했다. 나는 엘리자베스가 면역계를 자극하는 음식을 피하고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을 섭취하도록 권했다. 2개월 후 엘리자베스는 몸무게가 11kg이나 줄었고 당 탐닉도 사라졌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심하던 기분 장애가 평생 처음으로 호전되었다는 사실이다. 에너지 수치도 몰라보게 향상되어 하루 7, 8시간만 자고도 낮 동안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었다. 5개월 후에는 몸무게가 15kg이 줄었고 처음으로 삶의 진정한 행복감을 맛보았으며 직장 동료나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해졌다. 다른 신체 증상들도 사라졌다. 불타는 뇌,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뇌를 부검해 보면 뇌가 불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알츠하이머병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염증은 모든 질환에서 관찰되는 발병 요인이지만 특히 뇌와 노화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설탕,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산,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자가면역 질환, 비만, 당뇨, 비타민 결핍, 셀리악병, 대장염 등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이 모든 요인이 염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들이며 이 때문에 에드빌 같은 항염증제가 치매 위험성을 낮추는 데 쓰인다. 그러나 치매 위험을 낮출 목적으로 항염증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
항염증제 복용으로 인한 장내 출혈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중 1만 6천 명이 사망한다. 의사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츠하이머병은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생기는 그런 질환이다. 그러므로 뇌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폐증이나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치매와 알츠하이머병도 많은 경우 다양한 원인을 함께 고려할 때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 우리가 올바른 조건을 제공할 때 뇌는 놀라운 치유력과 회복력을 보인다. 아스피린이나 에드빌을 복용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우리는 염증 같은 질환의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 염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신체 각 부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압축된다. 염증을 일으키는 식단, 설탕, 정제 밀가루,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산 등의 과다한 섭취, 알레르기 음식, 음식 및 기타 발견되지 않은 알레르기 물질의 지연 반응 때문에 뇌 알레르기가 발생한다. 뇌 알레르기는 뇌 염증을 일으키는 신체 알레르기 반응을 말한다. 소화 기능과 장 면역계의 불균형, 면역 기능 부전과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수은이나 살충제 같은 독소, HIV로 인한 치매, 매독, 라임병 같은 경미한 만성 감염이 다양한 신경정신 질환과 강박증의 원인인 판다스를 일으킨다. 신체적, 심리적 트라우마 등의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하루 7시간 미만, 비타민 C, B, D, 아연, 오메가3 지방 등의 영양 결핍. 거의 모든 질병에서 발견되는 염증 지표는 자폐증, 알츠하이머병, 우울증, 기타 많은 신경정신 질환에서도 관찰된다. 그런데 사이토카인은 불이 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기일 뿐이다. 사이토카인의 신호를 보내 뇌에 불이 붙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금 나열한 몇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목격하는 질환의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의료계의 문제는 대부분의 연구자와 의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연구와 진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의사는 다리를, 어느 의사는 귀를, 어느 의사는 상아를, 어느 의사는 코를, 또 어느 의사는 꼬리를 만지고 있는 형국이다. 모두가 자기가 보고 만진 것만 이야기한다. 각각이 거짓은 아니지만 전체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현대인의 뇌 노화와 염증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단연코 설탕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단 음식과 정제 가공식품의 양이 엄청나게 늘면서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설탕 소비량의 폭증으로 인한 인슐린 과다 분비는 신체에 각종 염증을 일으킨다.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제3당뇨병으로 불리고 있으며 제2당뇨병 환자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4배나 높다고 밝혀졌다. 과다한 설탕 섭취는 뇌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설탕 과다 섭취로 생긴 염증은 뇌 질환을 넘어 심장병, 비만, 암, 당뇨, 노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증거는 넘쳐난다. 설탕,
그리고 감자나 파스타처럼 즉시 당으로 변환하는 백색 식품은 신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해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급증한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설탕을 많이 먹은 다음 행동이 과격해졌다면 설탕이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체내 인슐린 급증은 또한 염증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는 세포 스위치를 건드린다. 이 스위치가 켜진 채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인체는 서서히 해를 입는다. 여기에 과학적 논란은 없다.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설탕은 염증을 일으킨다. 지금까지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놀라운 책 ADHD, 우울증, 치매 이렇게 고쳐라 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Think of pink and you think of what? Think of pink and the sweetness of friendship.